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훈입니다. 네, 오늘 아주 우리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분이죠. 조승연의 탐구 생활의 조승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인문학 관련된 책과 강의 그리고 방송으로 여러 번 찾아뵀었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유튜브로 여러 번 찾아뵙고 있는 조승연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조승연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것은 전지적 의사 시점에서 PTSD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지요. 그와 관련된 영화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역사적 배경까지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쟁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전쟁 트라우마로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지 캘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 전문 용어가 생기면서 실체가 없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끔찍함이다. PTSD라는 게 얼마나 감정이 메말른 단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동료들의 머리가 갑자기 터져나가고 뭐 팔이 잘려나가고 뭐 언제 지뢰 밟으면 자기도 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손을 갖다 계속 던다든지. 제가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용어는 Thousand Yard Stare라는 게 있더라고요. 1000야드의 눈빛. 그러니까 바로 앞에 친구들도 있고 막 밥도 먹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 안 보고 마치 1000야드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멍하니 있는. 가장 그 당시 1차 대전 때 많이 쓰던 단어가 쉘샷. 그 당시에 대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밤에 대포를 쏠 수 있게 되면서 밤낮으로 대포 소리와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쉘링에 의해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쉘샥이나 사우전 야드 스테어 같은 건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였고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갑자기 컴뱃 파티그가 된대요. 그럼 이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느낄 때는 쉘샥보다는 어쨌든 뭔가 약하잖아요 이게. 뭔가 일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칼린에 의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PTSD라는 비인간적인 단어가 돼버렸고 그때부터 미국인들이 전쟁의 끔찍함을 갖다 직면하지 않기 시작했다. 아까 말한 대로 1차 세계대전 처음 생기면서 군인으로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 알았는데 저게 왜 저런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붙였다가 2차 세계대전 그다음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에서의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내는구나 해서 현상에서 PTSD라는 단어로 규정지을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뭐 신드롬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그 명명이었다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되는 순간 좀 더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 쇼크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이 고장이 났다라는 거를 받아들였다는 면에서 오히려 PTSD가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 세대 이제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해병대인데 우리가 왜 이걸 극복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병이라고 딱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그냥 개인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야라고 이제 바뀔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실 PTSD는 이제 증상은 세 가지예요. 하이퍼 어라우설이라고 해서 이제 과각성되는 거, 작은 소리에도 막 놀라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그 상황을 좀 피하게 되거나 비슷한 사람을 보이면 피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 리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재현되는 거, 생각하기 싫어. 이 세 가지가 이제 공통된 증상들인데 PTSD라고 일단 먼저 좀 이게 어떤 병인지 한번 설명은 해야.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상황,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됐고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양재용 원장이 좀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전쟁 영화들 또는 전쟁 관련된 소설들을 보면은 항상 전쟁에 가서 살아남는 것도 어렵지만 집에 오면 다시 그 룰,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존중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돼야 되고 그 룰에 다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영화들 중에 뭐 베트남 전쟁 중에서는 그 7월 4일생 톰 크루즈 거기다가 이제 톰 크루즈는 이제 전쟁 상처로 그렇죠. 하반신까지 못 쓰게 된 상태에 정신적으로도 적응을 못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진짜? 실제 많죠.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그거에 굉장히 무덤덤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일상생활하고. 전쟁에서 말 그대로 적군 잘 죽이면은 인정받고 기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을 때 돈 벌어야 되죠. 가족 부양해야 되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 내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그게 전쟁에서 몇 년 동안 내가 경험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새로 적응하는 건 당연히 힘들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아프간에 파병됐던 남자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질로 잡혀 있었고 국적으로 구출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상처를 봉합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에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거기에 적응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그리던 내 가족 안에서 내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관련된 증상으로 이제 부정망상이라는 걸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와이프가 내 동생이랑 잤을 거야. 그런 부정망상 보이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뿌시락뿌시락 거리면서 그 딱 선반에 있는 컵들을 계속 이렇게 맞추고 정리강박을 보이죠. 이게 왜 하냐면 자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아까 형이 얘기했던 완전히 동공이 흐릿하죠. 초점이 없. 먼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고 정신과에서는 그 에이패식하다고 하는데 정서가 잘 안 느껴진 상태로 이제 자기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그냥 전쟁터로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전쟁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 저기 apathic한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전쟁이라는 게 끔찍하고 너무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런 현상이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자극이 많은 게 사실이죠. 브라더스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습격을 받고 납치가 된단 말이에요. 납치되는 기간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계속 휩싸여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찌르고 때리고 뭐 아니면 총으로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면은 사람이 과각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도나 긴장도가 저 천장 끝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일상생활로 돌아온다고 이게 나 이게 살았구나 하고 이게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딸내미가 뽀시락뽀시락 소리내는 그거에도 막 애가 너무 이게 예민해져가지고 충동 조절 안 돼서 막 욱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자가 더 맞다고 봐요. 보면은 그 전쟁 트라우마를 다루는 영화에서 가장 끝에 가서 비극적인 선택이 간신히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 사람이 나는 전쟁터에서밖에 이제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돌아간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전쟁터에 가면은 그게 나아져요? 나아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뇌가 세팅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안도 자체가 이 평상시에 이렇게 평화로울 때 불안도를 가지고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자기가 끌어올려 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현실에 왔는데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난 너무너무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남들은 다 평온해. 그러니까 그 브라더스도 나오거든요. 이들은 나를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고. 이 안에서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버리는 순간 거기 가면 난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 전쟁이 또 나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2차 대전 때 지휘관들이었잖아요. 다. 히틀러, 헤르만 괴링 다 1차 대전 때 참호전에서 전쟁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 없으면 자기가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전쟁을 내서라도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끔찍한 생각. 무서운 얘기죠. 전쟁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운 게 사람 자체를 바꿔버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고요. 또 하나가 대물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브라더스에서도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군인인데 자기가 PTSD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부인한테 그걸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이 영화들을 보면은 좀 나이대가 또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딱 항상 인생의 피크에 있는 약간 그 시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나이가 든 다음에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분들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대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분이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60대가 됐을 때가 이제 브라더스에 나오는 괴팍한 아버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겠다는 늙은 람보 뭐 아니면 로건 뭐 이런 모습들이겠죠 아마. PTSD를 오랫동안 경험한 연세 드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첫째 전쟁은 진짜 안 좋은 것이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끝난 다음에 PTSD를 겪은 분들을 정말 잘 치료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의 가족, 그 다음 세대 네.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전쟁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전쟁을 하더라도 뒷마무리가 평화조약 사인하고 대통령끼리 악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트라우마 그를 가지고 집에 오시는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관심 가져드리고 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거를 좀 배우지 않았나. 네. 그 요즘 시대 사실 전쟁을 저희가 겪을 일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정말 굉장한 무력감이라는 게 그분을 이제 오랫동안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할 때, 응급실에서 일을 할 때 똑같은 여성분이 2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2번 다 성폭행을 당하시고 오신 일이었어요. 이게 뭔 일이지 대체, 이 사람이 대체 뭔 일일까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논문들을 막 봤었는데, 가해자들은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무력감을 되게 빨리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진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전쟁이라는 뭐 대단히 큰 재난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뭔가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무력감을 느끼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 죄책감을 갖고 계시다면 꼭 치료를 제발 좀 잘 받으시게끔, 스스로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그 무력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승현 작가와 함께 그 PTSD에 얽힌 여러 가지 그걸 다룬 영화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도 풀었고 또 PTSD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가 맞는지 아닌지 또 여쭤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오늘 풀리는 좀 그런 시간이었고요. 대화 자체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쵸. 영상을 네. 이어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양불의 정신세계 궁금한 사연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마인드 카페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상담 해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